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5월 7일 오후에 서울 목동 SBS 사옥 인근에서 SBS의 한 여기자가 한 시민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저 보도로 접했어요. 네. 예. 어제 어제 그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그저께는 SBS 기자협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이어 지금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 성명서들에는 특정 진영이나 특정인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집중적으로 욕설을 퍼붓거나 특정 기자를 표적으로 삼자고 선동하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집단적 폭력행위다.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동시에 끝까지 지켜보겠다. 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예. 현재 이 여기자와 SBS는 이 시민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시민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단 좀 경위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작년 9월에 예. SBS가 내보낸 뉴스. SBS는 오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네. 대형 오보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 뉴스 때문인데 예. 어떤 내용인지 오디오로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이 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돼 있는 걸 발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의 연구용 PC에 담겨 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오보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오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관계와 다른 뉴스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게 오보죠. 네, 오보 맞죠? 네. 네. 그럼 오보 맞습니다. 네. 네, 방금 들으신 뉴스는 작년 9월 7일에 SBS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 발견 이런 네. 제목으로 내보낸 뉴스인데요. 네.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이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정 교수를 기소했고 또 조국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가 시작된 다음 날에 나온 뉴스였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네. 굉장히 파괴력이 컸던 뉴스입니다. 예. 특히 이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나온 뉴스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결정적 한 방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8일에 예. 반전이 나와요. 예. 정경심 교수 9차 공판에서 검찰이 직접 SBS 보도와 달리 이 PC,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서 나온 PC는 총장 직인이 발견된 게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검찰이. 다른 PC에서 발견됐다. 다른 그랬죠? PC. 예. 그러니까 동양대의 복도에 있는 휴게실에 있는 공용 PC에서 나왔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이 SBS의 단독 보도가 오보 논란에 휩싸였고 네. 많은 그 사람들이 SBS의 이 보도에 대한 그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네. 총선 관련 뉴스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게 좀 많이 묻혔거든요. 4월 8일이니까 네. 총선 직전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월 29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SBS 거짓 보도 공직 사과 요청 및 해당 기자 처벌 요청이라는 이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지금 현재는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SBS는 이걸 오보로 인정을 안 한다고요? 표현상의 실수래요. 표현상의 실수? 네, 표현상의 예. 실수 어떤 게 있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로서는 총장 직인을 찍는 데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 또는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 직후 다른 언론사들이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검찰은 SBS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고 다른 언론사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총장 직인 관련 파일과 총장 직인 파일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진짜 그다음에 본질은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관련 파일이냐라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PC에서 그렇죠. 어떤 PC에서 나왔느냐요. 그게 지금 그게 본질 핵심이에요. 문제예요? 그게 핵심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왜 아까 뒷부분에 이제 오디오 뒷부분에 나왔지만 예. 일단 검찰이 SBS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 그게 나오면 SBS에서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보도하면서 정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검찰이 말했으니까 우리가 뭐 정정 보도할 필요 없었다. 아무튼 그걸 예. 아무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민이 바로 이걸 문제 삼으면서 해당 기자하고 우연히 마주치니까 네. 그 기자에게 이제 폭언을 퍼부었다.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판단은 딱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 입장에서 네.
그 잘못된 보도라고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시청자의 권리니까. 네,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논란이 될 여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표현의 정도가 네, 욕설과 협박성, 이제 폭언으로 네. 갔던 것이 이제 뭐 이건 정당하다고 주장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티즌들 역시 사적인 폭력은 안 된다. 예.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기자들이 먼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SBS 기자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이 사람을 비난하고 법적인 처벌을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보도를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아니면 보도가 틀렸더라도 사과와 정정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게 네티즌들의 이야기인데 네. 기자협회 그리고 SBS 기자협회의 성명서가 오보를 냈지만 이제 그만 문제 삼아라 이런 뜻이 아니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요. 네. 네티즌의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펜의 힘은 칼보다 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한 가정을 파멸로 만드는 게 언론의 자유입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뭐 이게 이제 그 오버라고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어떤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거고요. 기자협회에서 성명서 내서 오보 냈지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기자에 대한 어떤 폭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입장을 발표하는 건 좋은데, 네. 근데 또 그러면 그 어떤 원인이 됐던 것,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봤던 거에 대한 또 그런 겸허한 인정과 사과가 있었느냐. 그래서 어제 방심위에서 예. 이 뉴스를 보도한 경위와 과정을 직접 방심위에 나와서 SBS가 설명해라라는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심위가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종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